학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 쿵, 쿵, 쿵. 연달아 들리는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키 158cm의 작은 체구의 아름다운 한국인 소녀가 복도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엔 덩치 큰 남학생 3명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어떻게 된 거야?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린이 저들을. 다른 학생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작고 조용했던 소녀, 늘 구석에 숨어있던 그 아이가 학교에서 가장 무서워하던 불량 학생들을 모두 제압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학생들은 할인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그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누구보다 약해 보였던 유나린.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학생들의 속삭임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소녀에게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죠. 이틀 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다란 남색 후드 집업을 입고 학교 문을 통과했습니다. 백팩은 늘 그랬듯 무겁게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죠. 키 158cm.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특히 덩치 큰 서양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욱 작아 보였죠. 하리는 복도를 걸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어떤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기 동양인 애가 또 지나간다. 복도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슨이었죠. 학교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거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하리는 들은 척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은 그녀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야, 이쪽 좀 봐. 하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이슨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 제이슨이 비웃음을 띠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키는 180cm가 훌쩍 넘어 보였어요. 할인과는 20cm 이상 차이가 났죠. 할 말이라. 글쎄, 너희 나라 사람들은 모두 저렇게 작아?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꽉 물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싸움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대답 안 해? 영어 못해? 제이슨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이 하린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오, 할 수 있구나. 그럼 대답해봐. 너희 나라에서는 모두 너처럼 조그맣고 약해 보여.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싸우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나라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라. 흥미롭네. 그런데 너는 확실히 약해 보인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데?
제이슨이 할인의 어깨를 살짝 밀었습니다. 할인은 뒤로 휘청했어요. 힘의 차이가 확연했죠. 어이어이, 정말 약하네. 이런 애가 어떻게 미국까지 왔을까?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제발, 그만해주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제이슨이 다시 어깨를 밀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요. 할인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정말, 정말 그만해주세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이슨에게는 더 재미있어 보였나 봅니다. 아, 울려고? 진짜 약하긴 하네. 이런 애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까? 그때였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죠. 아, 재미없게 종이 울렸네. 나중에 또 보자.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이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주변 학생들도 하나둘 교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할인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할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교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할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교실에 들어선 할인을 본 몇몇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애 또 당했나? 제이슨이 또 괴롭혔나 보네. 불쌍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 할인은 모든 시선을 외면하며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교실 맨 뒷줄 구석자리였어요. 늘 그곳에 앉아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죠. 책을 꺼내 펼쳤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할인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하지만 지금의 할인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작고 조용한 그 소녀에게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은 여전히 복도에서 겪은 일로 가득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로 말이죠. 그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할인은 늘 그랬듯 구석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이었지만 어제 일 때문에 입맛이 없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시끄러웠어요. 미국 학생들의 큰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할인의 자리만은 마치 섬처럼 조용했습니다. 저기 혼자 있는 애 봐.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할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 얘기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맨날 혼자네. 친구도 없나? 당연하지. 누가 저런 애랑 친하게 지내려고 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할인은 김밥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서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이 할인의 테이블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애네. 오늘은 뭐 먹고 있어? 브래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할인의 도시락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야? 해초. 김밥이라고 합니다.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밥? 이상한 이름이네. 맛은 어때? 제이슨이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한번 먹어봐도 될까? 하리는 당황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네, 드세요. 제이슨이 김밥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엑,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해. 그는 김밥을 뱉어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물론 연기였죠.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정말 역겨워. 주변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맛없다고 생각하시면 맛없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데? 제이슨이 김밥 하나를 더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하리는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제이슨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앉아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브래드도 김밥을 하나씩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할인이 정성스럽게 싸온 점심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만해주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하라고. 이런 이상한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를 놀라게 한 건 너잖아. 마이크가 도시락 통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흔들어서 나머지 김밥들도 모두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됐다. 좀 더 정상적인 음식을 먹어.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거 말이야. 하리는 바닥에 떨어진 김밥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것들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더 큰 놀림감이 될 테니까요. 아, 맞다. 너희 나라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먹나? 한번 주워서 먹어봐. 제이슨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주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였어요. 할인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할인은 바닥에 떨어진 김밥들 위로 넘어졌어요. 옷에도 바발이 묻고 무릎도 까졌습니다. 하하, 봐봐, 정말 약해. 넘어지는 것도 웃겨. 정말 볼 때마다 웃기네. 카페테리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어요. 할인은 바닥에 앉은 채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지 마. 창피하게. 한 여학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한심해. 저런 애가 어떻게 여기 다녀. 부모님도 참 안 됐겠다. 저런 딸을 둬서. 할인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봤다고 해도 이런 일에는 개입하지 않을 거였어요. 단순한 학생들 간의 장난이라고 여겼을 테니까요. 하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에 묻은 밥알을 털어내고 흩어진 김밥들을 주워 담았어요. 정말 주워 먹으려고. 너무 더러워. 바닥에 떨어진 걸 어떻게 먹어? 하지만 하리는 김밥을 먹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락통을 정리하고 가방을 메고 하리는 카페테리아를 나왔어요. 뒤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하리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혼자 울고 싶었어요. 화장실 구석칸에 들어가서 하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리는 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옷도 더럽혀지고 머리도 엉망이었어요. 무릎에는 상처도 났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옷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할까? 언제까지 무력하게 당하기만 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의 할인에게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뿐이었어요. 오후 수업 시간 할인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겪은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실 여기저기서 아직도 자신을 보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온 학교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유나린이 카페테리아에서 넘어졌대. 김밥 먹다가 울었다더라. 정말 웃겼어. 하리는 책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니, 아예 이 학교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이민을 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언제까지?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아직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하리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하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밝은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하리나, 어서 와. 점심 맛있게 먹었어? 하리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맛있게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근심을 가져다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이네. 내일은 뭘 싸줄까? 괜찮아요, 엄마. 학교에서 사 먹을게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어머니는 할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일찍 쉬어. 숙제는 나중에 해도 돼. 할인은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할인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리는 그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린의 학교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카페테리아 사건 이후로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놀림감으로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그런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리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자습이어서 일찍 끝났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해피마트라는 이름의 조그만 가게였어요. 하리는 가끔 이곳에 들러서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오늘도 그럴 생각이었죠.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하리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이 가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라면? 이상한 글씨로 써있네. 브레드가 라면 포장지를 보며 비웃었어요. 이것도 이상해. 김치.
냄새 맡아봐. 너무 역겨워. 마이크가 김치통을 열어서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인의 아버지가 카운터 뒤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학생들, 뭔가 사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거? 이런 이상한 것들을 누가 사겠어? 제이슨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이상한 가게네. 이런 걸 파는 이유가 뭐야? 저희는 한국 음식도 파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설명하려 했지만 제이슨은 듣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이라고? 그럼 너희도 한국 사람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딸도 그렇게 이상한 거구나.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요? 응, 내 딸. 학교에서 맨날 괴롭힘 당하는 그 애. 정말 웃겨.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딸이 괴롭힘을? 괜찮아. 심하게 괴롭히는 건 아니야. 그냥 좀 놀리는 정도지. 브래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안쪽에서 나오셨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 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아, 이분이 할인이 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제이슨이 과장된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할인이와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할인이 정말 착해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괜찮나요? 학교에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괜찮죠. 아주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마이크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리는 가게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까지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물건들이 정말 특이하네요. 이게 다 먹는 거예요? 제이슨이 떡볶이 떡을 집어들었어요. 네, 떡이에요. 한국 전통 음식이죠. 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떡? 이런 하얀 덩어리를. 제이슨이 떡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였어요. 어머,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떨어진 떡을 주우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져 있었죠. 이것도 신기하네. 이게 뭐예요? 브래드가 참기름 병을 집어들었어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냄새 한번 맡아봐도 될까요? 브래드가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손을 미끄러뜨려서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짝! 참기름 병이 바닥에서 깨지며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머, 정말 죄송해요. 브래드가 가짜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급히 걸레를 가져와서 기름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배상할게요. 얼마예요? 제이슨이 물었지만 지갑을 꺼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제이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런데 할인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할인이가 학교에서 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도 없고 혼자 다니고. 제이슨의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가끔은 울기도 하던데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운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며칠 전에는 점심시간에 울면서 카페테리아를 나가더라고요. 왜 우는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모르셨죠. 혹시 누가 우리 딸을 괴롭히는 건 아니겠죠?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그냥 적응이 어려운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제이슨이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하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 테니까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글쎄요. 하린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우리도 하린이가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제이슨이 선량한 학생인 척 연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참기름 일은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제이슨과 친구들이 가게를 나왔어요. 하리는 급히 건물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하하, 봤어? 부모들 표정. 정말 웃겼어. 딸이 우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 그런데 정말 착한 사람들 같던데. 괴롭히기 쉬울 것 같아. 맞아. 하린이만 괴롭히지 말고 가끔 여기도 와야겠어.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린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당하게 될 거였고요. 제이슨과 친구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하린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린아, 어서 와. 어머니가 반겨주셨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학교 친구들이 다녀갔어. 친구들이요? 하리는 모른 척 했어요. 응, 너를 걱정하는 친구들이더라. 좋은 친구들 같던데? 하린의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속고 계시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 없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정말? 혹시 친구들과 잘 못 지내거나. 아니에요, 아빠. 다 괜찮아요. 하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의 말 때문에 의심이 생긴 거였어요. 그날 밤 하리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제는 학교에서의 괴롭힘이 집으로까지 번진 거였어요.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하린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하린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 하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순간 하린의 눈빛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말이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리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난 주말 내내 부모님이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것을 느꼈거든요. 제이슨이 한 말 때문에 부모님은 하린이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물론 사실이었지만 하린은 그것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린아,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해봐. 아침에 어머니가 당부하셨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하린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저기 하린이다. 부모님이 이상한 가게 하는 그 애. 김치 파는 집 딸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이슨이 주말 동안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제이슨과 마주쳤습니다. 안녕, 할인. 주말 잘 보냈어? 제이슨이 큰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주변 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네. 할인이 작게 대답했어요. 부모님께 안부 전해줘.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 제이슨의 말에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할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 가게에서 파는 음식들 정말 특이하더라. 김치라고 했나? 냄새가 좀. 제이슨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주변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라는 것도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 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실수로 참기름을 깼잖아. 정말 미안해.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할인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 정말 착하신 분들이야. 우리가 또 놀러 가도 될까? 또 놀러 간다고요? 응. 그런 특이한 음식들 구경하는 게 재미있어. 제이슨의 말에 할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할인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오지 마세요. 이상하네. 우리는 손님인데 손님을 오지 말라고 해? 제이슨이 비웃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딸이 손님들을 쫓아낸다고.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때 종소리가 울렸어요. 제이슨과 친구들은 웃으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할인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이슨이 또 가게에 올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할인은 이제 카페테리아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었구나. 제이슨의 목소리였어요. 브래드와 마이크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뭐 해? 공부. 책 읽고 있었어요. 무슨 책? 제이슨이 할인의 책을 빼앗았어요. 한국어로 된 소설책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상한 글씨네. 한국어예요. 한국어? 이런 걸 읽어? 제이슨이 책을 이리저리 뒤적거렸어요. 돌려주세요. 잠깐, 이거 재미있네.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봐. 돌려주세요. 할인이 다시 말했어요. 읽어보라고. 내 나라 말로. 제이슨이 책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할인은 닿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읽어보면 돌려줄게. 할인은 어쩔 수 없이 한국어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하, 정말 이상해. 무슨 외계어 같아. 브래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배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할인이 읽는 것을 멈추자 제이슨이 책을 바닥에 던졌어요. 재미없네. 영어 책을 읽지 그래. 할인은 급히 책을 주워들었어요. 책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 의사소통이 힘들겠어. 제이슨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너가 통역을 해줘야 하는구나. 힘들겠다. 아니에요. 부모님도 영어 하세요. 그래. 그런데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 알아듣기 어려웠어. 할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우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욕한 적 없는데?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실이야? 제이슨이 할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알아. 근데 영어가 서툴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고 한 적 없어. 그냥 재미있다고 한 거야. 제이슨이 웃었어요. 너도 가끔 이상한 억양으로 말하잖아. 부모님 닮아서 그런가? 그만해 주세요. 뭘 그만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하리는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제이슨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그때였어요. 하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던 하린이 처음으로 제이슨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마치 날이 선 칼날 같은 것이었어요. 제이슨이 순간 움찔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거든요. 뭘 그렇게 봐.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이슨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하리는 작고 약한 소녀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 같았어요. 야, 대답해봐. 제이슨이 다시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는 여전히 작았지만 왠지 모르게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제발. 하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가족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위험한 느낌이었습니다. 제이슨과 친구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하린이 책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복도에 나온 하린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그 말과 눈빛은 대체 뭐였을까요? 하린 자신도 놀랐어요. 평소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리는 집으로 가는 길에 가게에 들렀어요. 부모님이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평소처럼 가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리나, 어서 와. 오늘 학교는 어땠어?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네, 좋았어요. 하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오늘 제이슨을 바라볼 때의 그 눈빛은 대체 뭐였을까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거울 속 하린은 여전히 작고 조용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리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막연한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 하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이슨은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하린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괴롭혔지만 예전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린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그렇게 섬뜩했을까요? 분명 작고 약한 애인데 말이죠. 하지만 제이슨의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런 애에게 움찔했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 목요일 오후였어요. 하리는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다가 늦었거든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가게 문이 열려 있는데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렸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해. 누가 이런 걸 먹어? 제이슨의 목소리였어요. 하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왔구나.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이번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이슨, 브래드, 마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4~5명 더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정말 냄새가 이상해. 한 여학생이 김치통을 열어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이 검은 덩어리는 뭐야? 다른 학생이 미역을 보며 웃었어요. 우엑, 진짜 역겨워. 이런 걸 어떻게 팔아? 누가 사? 할인의 부모님은 카운터 뒤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영어가 서툴다 보니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들, 그냥 구경만 해주세요. 만지지 말고. 아버지가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만지지 말라고요? 우리는 손님인데? 제이슨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이면 뭔가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고 싶은 게 없는데요. 너무 이상한 것들 뿐이라서. 브래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가주세요. 아버지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가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사면서 계속 물건 만지고. 아, 그럼 뭔가 사주면 되는 거네요? 제이슨이 웃으며 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2입니다. $2? 비싸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제이슨이 라면 포장지를 뜯기 시작했어요. 아, 학생. 돈부터. 아, 돈요? 잠깐 기다려요. 제이슨이 라면을 완전히 뜯어서 안에 있던 면을 꺼냈어요. 그리고 바닥에 뿌렸습니다. 이거 부서졌네요. 불량품인가 봐요. 환불해 주세요. 왜? 왜 그런 짓을? 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그런 짓이 아니라 확인해 본 거예요. 진짜 부서져 있네요. 다른 학생들도 라면을 집어서 뜯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부서져 있어. 이것도. 순식간에 가게 바닥이라면 부스러기로 가득 찼어요.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거의 울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하라고요?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상품을 제대로 팔아야죠. 제이슨이 계속 다른 상품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다. 안녕, 할인. 우리 쇼핑하고 있어.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가세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가라고. 우리는 손님이야. 손님이 이런 짓을 하나요? 할인이 바닥에 뿌려진 라면들을 가리켰어요. 이건 불량품을 확인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할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였어요. 할인의 눈빛이 또 변했습니다. 지난번 도서관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차가움이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제이슨이 순간 주춤했어요. 또 그 기분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뭘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가세요. 할인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할인은 자신들보다 훨씬 작았는데 왜 이렇게 압도당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할인이 화났나 봐. 귀엽네. 브래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화내. 잘못한 게 없다고요? 할인이 바닥에 흩어진 라면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것도 잘못한 게 아니고 진짜 불량품이었어. 그럼 돈은 내셨나요? 할인의 질문에 제이슨이 말문이 막혔어요. 돈은 안 내셨죠. 그럼 이건 파손이에요. 할인이 천천히 제이슨에게 다가갔어요. 배상하세요. 배상? 우리가 왜?
그때였어요. 할인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순식간에 제이슨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고 할인이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할인의 손이 그의 목 바로 옆 벽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제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은 언제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위압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배상하든지 나가든지 하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우리 나갈게. 제이슨이 겨우 말했어요. 할인이 한 걸음 물러서자 제이슨이 벽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가자, 얘들아. 제이슨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잠깐. 할인의 목소리에 모든 학생들이 멈춰 섰어요. 청소하고 가세요. 청소. 바닥에 뿌린 거 치우고 가세요. 제이슨이 반항하려 했지만 할인의 눈빛을 보고는 말을 삼켰어요. 학생들은 마지못해 바닥에 흩어진 라면들을 주워 담았어요. 이제 가도 되나요?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들이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할인아.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보셨어요. 괜찮으세요, 엄마? 응, 괜찮아. 그런데 너는 방금 어떻게? 어머니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할인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인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이슨을 그렇게 압도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몸이 저절로 움직인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면서 말이죠. 그날 밤 할인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손이었어요. 작고 가늘었죠. 하지만 오늘 이 손으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어요. 거울 속 할인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어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할인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할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할인이 태어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술렁였습니다. 제이슨과 친구들이 어제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말이죠. 할인이가 갑자기 미쳤대. 제이슨을 위협했다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복도 곳곳에서 할인에 대한 얘기가 들렸어요. 할인은 평소처럼 조용히 교실로 향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궁금증과 의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저기 할인이다. 정말 제이슨을 혼냈을까? 믿어지지 않는데.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제 일을 생각하니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할인은 도서관으로 향했지만 이미 제이슨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아, 어제 일 때문에 얘기 좀 하자. 제이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얘기요? 너, 어제 뭔가 이상했어. 이상하다니요? 갑자기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어? 그리고 그 눈빛. 제이슨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우리 모두 봤어. 브래드가 끼어들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할인이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모른다고. 내가 한 일인데? 저도.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카페테리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었구나. 큰 목소리였어요. 톰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제이슨보다도 덩치가 크고 거친 아이였어요. 톰? 제이슨이 놀라며 물었어요. 너희들이 그 한국 애한테 당했다며? 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한 게 아니라. 들었어. 조그만 애한테 쫄았다며. 톰의 말에 제이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쫄지 않았어. 그럼 뭐야? 이 조그만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톰이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정말 작네. 이런 애가. 할인은 긴장했어요. 톰은 제이슨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함이 느껴졌거든요. 너 어제 제이슨한테 뭐 했어? 톰이 할인에게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이 녀석들이 쫄아서 도망쳤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톰이 할인의 앞을 막아섰어요. 한번 보자.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톰이 손을 뻗어서 할인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할인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빨랐어요. 톰의 손목을 잡고 한번 비틀더니 순식간에 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야야야. 톰이 비명을 질렀어요. 놓아. 놓으라고. 하지만 할인은 놓지 않았어요. 사과하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뭘 사과해. 무례하게 굴어서요. 이 미친. 톰이 다른 손으로 할인을 치려 했어요. 하지만 할인이 조금만 힘을 주자 톰이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알겠어. 사과할게.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사과해. 미안. 할인이 손을 놓자 톰이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났어요. 너 뭐야? 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페테리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인이 톰을 제압했다고. 가장 작고 조용한 할인이 가장 크고 거친 톰을 어떻게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인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또 몸이 저절로 움직인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 자신이 한 일이었어요. 미안해요. 할인이 톰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건드린 건 당신이에요. 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목이 아프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충격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너 대체 뭐야? 제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모르겠었거든요. 그저 몸이 위험을 느끼면 저절로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런 훈련을 받은 기억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할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른다고. 이런 걸 모른다고. 브래드가 소리쳤어요. 카페테리아의 모든 학생들이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약하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대박. 믿어지지 않아. 할인이가 톰을? 웅성거리는 소리가 카페테리아를 가득 채웠어요. 할인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복도로 나오니 다른 학생들도 할인을 쳐다봤어요.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저기 할인이다. 정말 톰을 혼냈을까? 영상 봤어? 정말 대박이야. 할인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할인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톰의 손목을 잡고 제압하는 기술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분명 배운 적이 없는데. 아니, 정말 배운 적이 없을까요? 하리는 머리를 짚어봤어요. 뭔가 흐릿한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얀 옷을 입고, 발차기를 하고, 메달을 받고,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마치 꿈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은 엉망이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할인만 쳐다봤거든요. 선생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할인,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담임 선생님이 수업 후에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학생들이 자꾸 너 얘기를 하는데. 별일 아니에요. 선생님은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하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보니 어제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리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다 괜찮아요. 하지만 할인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작고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강하고 날카롭고 위험한 무언가가 말이죠. 마치 잠들어 있던 전사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리는 그것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이야기는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톰을 제압한 영상까지 SNS에 올라가면서 할인은 하루아침에 학교의 화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인이가 정말 그런 일을 영상 봤어?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그런 기술을 알까?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롱이 아니라 궁금증과 경외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은 할인을 멀리서 지켜볼 뿐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할인 자신은 혼란스러웠어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 기억 조각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고 발차기를 하는 자신의 모습, 시상대에 서서 메달을 받는 순간, 코치님의 목소리, 그리고 강철 발차기, 할인이의 강철 발차기, 관중들의 함성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왜 이런 기억들이 흐릿했을까요? 왜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금요일 오후 할인은 체육 시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자유활동 시간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농구나 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혼자 트랙을 걷고 있었어요. 할인아.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에밀리라는 학생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평소 할인과 별로 말을 섞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응? 혹시 무술 배웠어? 에밀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무술이요? 응. 톰을 그렇게 제압한 걸 보니까 분명 어디선가 배웠을 거잖아.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궁금해. 어떤 무술이야? 태권도야? 가라테? 아니면 유도? 학생들의 질문 공세에 할인은 당황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그런 기술을?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였어요. 체육관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심해. 농구를 하던 학생 중 하나가 공을 놓쳤고 그 공이 할인 쪽으로 빠르게 날아오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할인이 몸을 돌리면서 오른발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완벽한 형태의 옆차기로
농구공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쾅! 농구공이 공중에서 정지했다가 정확히 던진 학생에게로 되돌아갔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할인을 바라봤어요. 방금 그 발차기는 정말 완벽했어요. 높이, 타이밍, 정확도, 힘의 조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와!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지금 뭐야? 저 발차기. 완전 프로 같은데? 할인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인 거였어요.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반응한 거였죠. 마치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완벽하게. 할인아, 너 정말 무술 안 배웠어? 체육 선생님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저는. 할인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그 순간 갑자기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코치님의 목소리였어요. 할인아, 발차기는 예술이야.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기술이 하나가 되어야 해. 네, 코치님. 너의 발차기는 정말 아름다워. 강철처럼 강하면서도 우아하지. 그래서 강철 발차기인가요? 그래. 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거야.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올림픽 훈련장. 새벽 5시 기상. 하루 8시간 훈련. 국가대표 선발전. 그리고 할인이가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이런. 올림픽이 2달 앞인데. 무릎 부상. 수술. 재활. 그리고 의사의 차가운 선고. 미안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할인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인아, 괜찮아? 체육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할인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말이죠. 혹시 보건실에 가도 될까요? 좀 아파서. 그래, 보건실에 가서 쉬어. 할인은 체육관을 나왔어요. 하지만 보건실이 아니라 학교 뒤편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할인은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윤하린.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 17세의 나이에 세계 청소년 선수권 금메달. 올림픽 국가대표 확정. 강철 발차기로 불린 천재 소녀.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그 사고.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은 치료비와 재활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할인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태권도도 메달도 꿈도. 그래서 기억을 의도적으로 묻어버렸던 거였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몸에 밴 반사신경과 기술들을 말이죠. 왜 지금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할인이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던 거겠죠. 진짜 자신이 깨어나야 할 때였던 거예요. 할인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부모님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할인아, 일찍 왔네? 어머니가 반겨주셨어요. 엄마. 응? 제가 예전에 태권도 했었잖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할인아, 그 얘기는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할인의 말에 아버지도 놀라셨어요. 정말? 네. 제가 국가대표였다는 것도, 부상을 당했다는 것도, 모든 걸 포기해야 했다는 것도.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미안해, 할인아. 내가 힘들어할까봐 말 안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 싫어했으니까요. 할인이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할인아. 그리고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은 딸을 꼭 안아주셨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할인은 방에서 예전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태권도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 메달을 목에 걸고 웃고 있는 모습. 그때의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할인이 중얼거렸어요. 선수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자신이 가진 능력을 숨기지는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약한 척 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을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진짜 할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차가운 달빛이 아니라 따뜻한 빛으로 느껴졌어요. 윤할인이 돌아왔습니다. 강철 발차기의 전설이 다시 시작되는 밤이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할인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여전히 키는 158cm였지만 왠지 더 커 보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할인은 많은 시선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학생들은 놀라면서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할인아, 안녕. 어떻게 주말 보냈어? 평소 말을 섞지 않던 학생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잘 보냈어요. 여러분은요? 이런 할인의 모습을 본 학생들은 더욱 놀랐어요. 예전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할인은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학생들이 할인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무서워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할인이 음식을 받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할인아, 여기 앉아. 에밀리가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그 테이블에는 다른 학생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지. 어서 와. 할인은 그 테이블로 갔어요. 처음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거였습니다. 할인아, 정말 궁금한데. 언제부터 태권도 했어? 한 학생이 물었어요. 할인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한국에서 국가대표까지 했었어요. 정말? 국가대표? 네. 하지만 부상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와, 그럼 정말 프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강했던 거야. 대박이다. 할인은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왜 숨겼어? 말했으면 진작 친해질 수 있었는데. 아프신 기억이었을 거야. 꿈을 포기해야 했으니까. 학생들이 할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할인이 밝게 말했어요. 그때 멀리서 제이슨이 할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할인과 눈이 마주치자 제이슨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은 일어나서 제이슨에게 다가갔어요. 제이슨. 뭐? 제이슨이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숨기고 있어서. 뭘 사과해. 제가 솔직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말했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제이슨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한 일들도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네. 저를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작고 약해 보이는 애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제이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서로를 알게 되었으니까. 할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친구 할래요?
제이슨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 지내요. 주변 학생들이 이 광경을 보고 박수를 쳤어요. 우와, 멋있다. 역시 할인이야. 카페테리아가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날 오후 할인은 체육 시간에 자원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줬어요. 정말 보여줄 거야? 체육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친구들이 궁금해하니까요. 체육관에 모든 학생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다른 반 학생들도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할인은 체육관 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정권 지르기, 몸통 맞기, 얼굴 맞기. 모든 동작이 교과서처럼 정확했어요. 그 다음에는 발차기였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각각의 발차기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의 시그니처인 강철 발차기를 보여줬어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더니 완벽한 자세로 돌려차기를 했습니다. 발끝이 정확히 타겟을 향하고 있었어요. 쾅! 발차기가 끝나자 체육관이 조용했어요. 잠시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대박. 진짜 대단해. 완전 프로잖아. 할인은 학생들에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인아, 우리도 가르쳐 줄 수 있어? 태권도 배우고 싶어. 나도. 학생들이 너도 나도 하며 말했어요.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같이 해요. 그날부터 할인은 학교의 스타가 되었어요.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친절했어요. 방과 후에는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태권도 기본기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제이슨도 그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인이 정권 지르기 자세를 교정해 줬어요. 어렵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 연습이에요. 저도 처음엔 많이 틀렸어요. 정말? 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이슨은 할인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강한 것도 대단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멋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어요. 할인의 가게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학교 학생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할인의 부모님은 이런 변화에 놀라면서도 기뻐하셨어요. 라면 하나 주세요. 김치도 맛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할인이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와, 맵다. 그런데 맛있어. 정말? 다행이다. 가게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할인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 왜요? 내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예전에 우리 할인이가 돌아온 것 같아. 아니에요.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왜? 이제는 진짜 강해진 것 같거든요. 몸만 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우리가 고마워.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줘서. 가족이 서로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할인은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가족과 함께 웃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 숨어 있고 피하고 두려워하기만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윤할인이다.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당당한 윤할인.
힘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거라는 걸 배웠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진짜 나로서. 일기를 덮고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면서도 기대되었어요. 유나린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강철 발차기의 전설은 끝났지만 진짜 유나린의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당당한 그런 할인으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할인으로. 이렇게 해서 유나린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찾아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강철 발차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